저는 앞으로 디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석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178쪽 고향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자신의 고향을 감미롭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주둥이가 노란 미숫가라. 모든 것을 고향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정신의 소유자다. 하지만 전 세계를 타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생 빅토르 휴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자주 드나드셨다. 시제에도 자주 참가하시고 족보 얘기도 자주 하셨다. 아마 태어나신 곳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 같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며 고향을 자주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의 고향, 큰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 나의 고향. 초가지붕, 마당, 뒷곁에 배나무, 울창한 대나무들, 골목길, 깊은 우물, 쌀이 울타리.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온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백골의 고향일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나이 60이 훌쩍 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주둥이가 노란 병아리에 불과하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최하위 점수인 것이다. 아마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최하위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고 싶어하는 천국도 자궁의 상징이라고 한다. 결국 천국이란 우리의 육체적 고향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성자들은 단호히 출가를 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결국 어릴 적 천국이었던 어머니 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일 것이다. 우리 대다수는 몸만 컸지 정신적으로는 밖에서 재미있게 놀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우리 대다수는 눈만 감으며 무서운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깨어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들은 먼지가 되리. 땅, 단지 땅이 될 뿐. 그리고 몇 성이 노란 꽃이 될 뿐. 파블란 네루다, 노란 꽃에 바치는 노래 부분. 시인은 단지 땅이 될 뿐, 그리고 몇 송이 노란 꽃이 될 뿐이라고 노래했다. 그렇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람의 저승사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흙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툭, 흙으로 떨어지는 풀씨 한 알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고향. 고매한 정신을 쌓아야지 되는데. 난 이 빅토르 휴고 말을 이렇게 듣고 나는 어느 수준인가 하고 봤더니 두 번째 같아요. 모든 것을 고향으로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요까진 가 있어. 수준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수준에는 와 있어. 근데 선생님 이 빅토르 후고가 맞아? 생 빅토르 후고가 맞아요? 네. 빅토르 위고가 맞아요? 네, 휴거 맞아요. 휴고? 네, 이분이 스코나 철학자예요. 스코나 철학자. 12세기 그때 철학자. 11, 2세기에 스코나 철학이 있었죠, 그죠? 그때 철학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렇죠. 그 후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대사수 몸만 컸지 정신적으로는 밖에서 재밌게 놀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수준만 돼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컷 놀다가 나이 들면 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 엄마 품으로. 우리 아버님도 나이 드셔서 계속 족보 찾고 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어. 근데 제가 요즘 뭘 하냐면 유튜브에서 맨날 역사 스페셜 이런 걸 보는 거야. 그게 재밌어요. 하기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그 본성들이 있나 보다. 본능적인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뿌리 찾기 일종의.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많은 노인들이 뿌리 찾기를 하더라고. 너 나이 먹으면. 근데 그 뿌리가 다 육체적 고향인 거죠. 그렇죠.
좀 넘어서 해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고향으로 지금 갔잖아요. 네. 그래. 거의 반반씩 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고향이 그리웠어요. 음. 왜냐면 너무 일찍 떠나온 것에 대한 또 그때 거기에서 누렸던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향에 가면 그 옛날의 고향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제가 고향같이 될 나이잖아요. 제 자신이 고향이 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환상이랄까 그런 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딱 살아버리니까. 그러면 그거는 1차원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일차원적이지. 응? 일차원적이지. 아직도 1차원인가? 전 수준이 제일 뒤에 끝인 제일 그렇죠. 마지막에 그죠. 완벽하니까. 전 세계를 타양이라고 느끼야지 최고인 거죠. 그렇지. 이 말 너무 멋있었어. 예.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스콜 철학자니까 그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신들 우리가 이제 원신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리 육체는 이제 그 고향이 있고 육체의 고향이 이거죠. 근데 육체를 넘어서던 영적인 거를 찾죠 원신들 같으면 이게 제도로 돼 있죠. 의례인가 하고. 그래. 근데 현대 우리 사회에 오면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는 딱 빼버리고 그는 종교로 이제 넘겨버렸죠. 그죠? 그 종교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 과학으로 다 해버려서 이제 종교가 이제 사라지고 친히 죽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간이 가장 힘든 게 육체 뿌리밖에 안 찾게 되고 있다 봐요. 육체 예, 육체 내가 뿌리. 났던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고향을 버리고 아예 타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철학자처럼 그게 안 된다 봐요. 그걸 저는 현대인들이 가장 목마른 점이라고 봐요. 그걸 복원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뿌리를 떠나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명상을 하거든요. 요가하고 명상할 때는 그랬었어요. 명상 상태 들어가면은 내가 그냥 무가 되는 경은 되죠. 이렇게 명상은 누구나 그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나는 그냥 무구나. 그러면서 좋아요.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런 상태 인간 진짜인데 이게 혼자 잠깐은 되는데 나오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 전체가 이런 어떤 명상 상태를 존중하고 막 길 가다 보면 옷 채투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회 전체 분위기가 되면 이제 이게 다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봐요. 근데 혼자 명상할 때는 그게 되는데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세상은 삐까뻔쩍 돈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현대인은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가장 힘든 점이 이 점이라 봐요. 사회가 혼자는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회 전체 안 되니까 개인이 될 수 있고 힘들다 봐요. 그래서 결국 육체의 고향밖에 찾지 못하는 그냥 낮은 땅에 머물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를 타향으로 여긴다는 게 결국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 늘 이방인으로서 고민하고 타자의 아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언제부터 떠나는 게 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의 영혼이니까 육체적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경지인 거죠.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은 혼자 뭐 수도 들어가서 혼자 하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되든지 원신들 그게 됐잖아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뭐 이래 하잖아요. 그 미드 소마라는 그 영화 그거 보면은 그 노인들이 70 넘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죽잖아요. 자살해 죽죠. 그럼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어떤 영적인 거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다 봐요. 한 개인이 하기는 이것이 현대인들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봐요. 그러면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어도 그게 내가 그거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를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보면 독배 마시고 죽을 때도 자기는 그러거든요. 난 갈 데가 있다. 이게 타향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타향이고 죽어야 될 때 저 죽으면 이제 뭐 호메르 수도 만나고 다 이제 죽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날 사람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영혼이 있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무서운 영혼의 고향. 예.
영원의 고향.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향이 타향이 되는 되는 거지. 거예요. 이것은 고향이 영원의 고향. 머물 곳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는 영혼을 잃은 거네. 이런 거죠. 이게 전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다는 부분이라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육체와 영혼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육체 삶만 살가는 이 삶이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빠르게 그러면은 그거를 뭐 선생님은 명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면 이렇게 마을 협동조합 같은 게 써줄 것 같아요. 마을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집단 의례도 하고 그래서 집단 의례가 뭐 어떤 그 같이 이렇게 어떤 춤도 될 수 있고 그죠? 원시인데도 야성적인 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집단 의례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 어떤 집단의 힘을 예, 함께 해야 되죠.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안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 예, 혼자는 힘드니까 사이비 종교가 그런 방법이 아닌 누가 봐도 건전한 방법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찾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다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그렇죠. 집단들이네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한 것 쪽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혼자는 힘들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 됐던 어떤 공동체가 됐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말씀. 지금도 인류학자들이 좀 크게 보면 두 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가 세계화되죠.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지역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와 지역화 동시에 진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인류가 세계화로 가면은 내가 뭔가 붕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적인 만족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소모임 같은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작은 마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해내는 거 모델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돼야지. 보면 저희 고향 그 상주에 보면은 오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데서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이 그 한 마을에 이제 마을을 이루면서 같이 오이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농사이익을 같이 나눈 거죠. 근데 농사에 낮추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같이 그죠? 술 마시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같이 기쁨에 젖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성찰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은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다 말이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혼자 하면은 힘들죠. 혼자서 열심히 막 했는데 밖에 나오면 또 아니고. 근데 농촌 같은 거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저희 모델? 마을도 네,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 모내기 뭐 할 때는 다 이 집 저 집에서 예. 와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고 회관에서 그 농번기 때는 다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어제 이제 읽은 글 중에 그 늑대 이야기 읽은 게 있거든요. 그 늑대들 그 삶을 보면은 늑대들이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늑대 잡아놓으면 그냥 리더가 한 명 있대요. 알파 늑대죠. 근데 안 잡고 야생의 늑대를 연구하면 리더가 없대요. 리더가 없이 무리지어 살면서 어떤가 하면은 그 느낌을 알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저는 우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알아서 잔도 가져오고 알아서 그죠? 먼저 뭐 눈치채는 사람 움직이는 거죠.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는 게 내가 누구예요? 같이 흘러가는 나가 되죠. 그 늑대 무리가 같이 살지만 이게 원신들이 그렇죠. 우리 원시 공동체 사이에서 보면은 사냥을 할 때 딱히 잔사람이 앞장서지만 또 그 사람이 딴 거 요리할 때는 그 사람 딴 사람도 리더가 되거든요. 그 리더가 없는 세상. 원시 공동체 사이죠. 부족장이 있지만 리더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온화한 엄마 같은 손길이죠. 이런 게 원래 인류의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나라는 걸 막 내세우지 않고 나라는 건 흘러가는 나죠. 흘러가면서 바람을 만나면 바람이 되고 별을 만나면 별이 되고 옆에 또 그 동료를 만나면 그 사람과 또 하나가 되고 물을 만나면 물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수없이 변신하면서 그죠? 무한히 창조된 삶을 사는 나 이게 인간의 진짜 나라고 봐요. 근데 현대 사회가 나라는 걸 계속 고정시켜야 되고 현대에서 그러면 바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걸 주장한 철학자가 델레상 철학자가 있어요. 네, 이걸 리좀이라는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난 들레사하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런 거를 공존 사회를 꾸려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눈부시 저는 이거를 정교조 때 약간 느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정교조 모임에 가면은 막 이렇게 술 먹고 놀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눈부신 환희 이거는 전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면서도 나 아니고 나 아니면서도 나고 홀로 함께가 흘러가는 거죠. 물방울 물과 함께 흘러가는 물방울 되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강고하게 있으면 안 된다 봐요. 꿈 같은 네, 꿈 같은 거죠. 근데 꿈 같은 건데 저 원시도 그렇게 살았다 보거든요. 그렇게 살았는 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원시사가 더 길었어요. 3만 년이 그렇게 살았고 인류가 농업혁명을 유발하니까 인류 시대에 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꺼박 물질에 빠져서 이제 육체적 고향만 찾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간절히 꿈꾼다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나가 없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경지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나라고 하는 건 너무나 확연한 건데 그걸 벗어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나가 사라지는 그건 엄청난 경지죠.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날 때 그렇고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죠. 굳이 나를 그때 내세울 이유가 없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뭐 힘, 그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되죠. 그런 게 집단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진짜 난 처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렇죠. 사랑할 때 그렇죠.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그게 되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랑이 집단으로 가능하다고 그러죠. 원시대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죠. 그게 단절돼서 현대인 이제 이런 다 타향인 줄 모르고 그렇죠. 다 고향을 아, 자꾸 그 찾고. 예수도 그걸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실 그런 사랑을 얘기한 그런 거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걸 한 거죠. 예수는 그 제자도가 그 공동체 그렇게 꾸렸다 말이죠. 석가도 그렇죠. 그런 맞아요. 공동체를 맞아요. 꾸린 거죠. 내가 너고 내가 나인 공동체를 보죠. 그리고 다 공동체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럼요. 성인들 그럼 네.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현대인이 가장 부처도 힘든 그렇고. 거는 나라는 게 공동체 속에 함께 흘러가는 내가 돼야 되는데 모래알처럼 헛되진 나를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전제가 잘못됐다 봐요. 개개인이 예, 나로만 나로만 존재하는 듯한 네. 착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군가는 나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리더죠, 리더. 내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누군가. 그 예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공자가 될 수 있고 그 앞에서는 나는 너무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죠. 볼수 네, 있는 그런데 존재야. 말씀은 그거는 보다 오히려 누구나가 다 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봐요. 늑대를 야생의 늑대에 놔두면은 리더가 없이 자기 그게 알아서 막 그입니다. 하는데 잡아놓으면 리더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막 위급하니까. 전 예수나 석가같이 이제 그런 위대한 지도 나온 거는 위험한 사회가 그때 나온 거지. 위험했으니까 지금 성현이 예수 등장했다는 석가마저 거죠. 사라져야 되죠. 우리끼리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광장에서 데모할 때도 보면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막 힘든 일을 해내고 하거든요. 다들 위대함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하죠. 위대함이 나와서 위대함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그걸 루소가 일반 의지. 누구나 다 우리는 나만 챙기는 개인의 의지도 있지만은 나를 넘어선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이 있다고 보죠. 대부분. 그게 이제 이번에 광장에서 나왔다 봐요. 전 이거를 일상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광장에서 이번에 가는 사람들 환희에 젖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일상에서 느껴야 되지. 안 느끼면은 계속 육체의 고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쓸쓸하지 않아요? 육체의 고향에 찾아가 봤자, 그죠? 뭐가 있어요? 허망하죠. 그게 뭐가 불교가 있어요? 대단하네. 그런 육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뭐 이런 얘기가 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 인간이 그리는 거는 결국 육체의 고향을 찾는 뿌리. 그렇죠. 네, 못 벗어나는 육체의 거잖아, 고향.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육체의 뿌리를 찾아간다. 오히려 정신적 그래서 고향을 찾아야 찾는다는 되는데. 게. 그럼 몸을 사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 거면 계속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나만 챙기라고 그러고 내 거가 누군가 묻고 그죠? 너 소유. 아파트 몇 평 사냐고 묻고 더구나 소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소유. 모든 걸 소유로 치환하는 이 경쟁 사회 이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장의 세상 전체를 못 바꿔도
작은 소마음에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꿈을 꿀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망을 얘기하는데 기운이 빠지지. 아, 그게 안 빠져요. 우리 빛을 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할수 있죠. 재밌는 건 지금 우리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기독교에서 하잖아요. 재산 사이비도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네. 소외돼서 벌어서 나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논리가 아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치밀하게 이런 논리 사이비 종교 중에서도 진짜 있을 수 있다 봐요.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맞습니다. 수 있으면 이제 그게 만약 성공한다 맞죠. 그러면 인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있을 수 있어. 그만큼 이제 대단한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 중에 꽤 괜찮은 데가 사실 있어요. 진짜 이단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뭐 특정을 말하기 예수도 어렵지만 원래 처음에 다 이단이었죠. 네, 그렇죠. 석가도 그렇고. 끝까지 이단 취급 받잖아요. 지금도 취급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 예. 오늘 와, 이거 또 우리 고향 아름다운 우리 몸의 고향을 찾는 사람은 아주 그 주둥이 돌아간 미숙아예요. 저요. 강제, 응? 상주, 그렇죠. 서울, 그렇죠. 용산. 그 용산. 저 용산이 고향이 그냥 뭐 여기도 고향인갑다. 근데 어느 날 이거 굳이 뭐 고향이 필요한 생각이 들긴 하더만 꽤 높이 가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타향이고 네, 정신적 고향이 저 어딘가에 있겠구나. 근데 그 고향을 있겠고 한데 전혀 뭐 하냐? 네. 타인한테 또 바로 이게 또 내가 이제 타인이 고향이다 이게 이제 딱 우리 모여 있는 여기가 고향. 예, 바로 이 자리가 맞아. 그런 전 세계가 아름다운 타양이 아니라 우리는 타양인 여기가 고향. 바로 네. 그러니까 단지 땅이 될 뿐 그리고 네, 몇 성이 노란 꽃이 될 뿐. 그 그렇죠. 노란 꽃이 돼야